결국 2명 중 1명은 노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패러다임을 깨질 못하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나라 노인들 현실이 노인 빈곤율 1위, 또 노인 자살률 1위. 평생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가가 뭐냐면 노빈곤으로 내몰리고 자살로 가.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교육생들, 제가 만났던 교육 담당자들, 또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난 이후의 삶 자체가 의외로 심각한 수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즐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숙명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그 퇴사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사 생활을 즐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이후의 삶 자체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장수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노빈곤, 가난은 준비되어 있다. 정말 그 직장인들 아차하는 순간, 억하는 순간 이게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급격히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가지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드려드리고 이게 하루를 해도 모자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인사만 잘해도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인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인사만 잘해도 일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사 잘 못하죠. 째려보고 인상 속.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가면은요, 제가 30여 년간 강의를 했으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 가면 뭐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2시간, 뭐 1시간 이런 강의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분위기 잡다 끝나요. 분위기 잡지 않으면 뭐 강의 재미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해서 분위기를 잡는데 분위기 잡으면 1시간 가. 그런데 어디 가면 분위기 안 잡아도 되는데 집단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그 보통은 교육생들이 강사를 째려보고 인상 쓰고 앉아 있거든요. 강의를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뭐 강사를 평가하려고 자세로 앉아 있어요. 강의야, 너 한번 해봐라, 들어줄 테니까,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막 교육생들이 박수치고 와 환호를 해. 강사가 엔돌핀 돌게 만들어. 본인들이 먼저 인사해요. 그러면 강의 끝내고 나면요, 교육생들 그 강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서로 소통을 하고 가면 재미있는 거죠. 그러면 강사 평가도 강의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근데 인상파들하고 강의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강의 피드백이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이게 오랜 세월 강의를 했으니까 들어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해주고 욕먹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연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상이 편해지고, 그 웃는 얼굴이 되면 인생이, 미래가 방긋방긋이야.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80. 얼마 안 남았네. 지금 9988-234,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써먹던 건데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4일 만에 죽는 거. 근데 또 바뀌었어요.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하루 만에 털고 일어나는 거. 99세까지 살겠다는 거죠. 요새 너무 오래 살아. 제가 만나보면 특히 뭐 요새 이제 그 TV에서 보면 노인들 90대 할머니들 너무 많으셔. 정말.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당장 우리 어머니도 이제 90대신데 혼자 계시거든. 너무 오래 사는 게 이게 좀 피곤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놀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요. 거기다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이거 보통 생각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죄다 힘들다 그래. 제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먹고 사는 게 참 힘들다. 지금도 그 소리하고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한 소리 합니다. 제가 그 화성시에
55세, 65세 대상으로 은퇴 설계의 주제가 4시간짜리를 내가 4번을 해줬는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진 게 너 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너 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다 100% 나. 어딜 가서 물어봐도 생활비가 먼저 나와. 생활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CDP라고 이게 이제 생애 설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생애 설계. 이게 60 먹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제가 왜 짓거리라고 하냐면 정말 짓거리거든. 사람이 이 살면서 늘 관리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이게 이제 가족까지 포함돼서 이게 60 먹은 사람들이요. 60에 정년하고 나오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평생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년을 하면서 딱 집에 들어갈 때 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자식이 왕의 기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옆구리 차고 앉아 있으니까 자식들 다 도망가. 엄마하고 자식들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방인인 아버지가 딱 평생 그렇게 옆에 있질 않았잖아요. 정년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끼고서 텔레비 보겠다고 하면 자식이고 와이프가 불편하니까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리를 정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잘해야 돼. 돈 벌어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산 관리, 돈 관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번째 일. 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돈도 없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하는데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해서 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젊을 때 학교 친구, 젊을 때 얘기야. 나이 먹으면 친구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취미. 자, 어느 날 퇴사를 했어요. 놀아야 돼. 놀 줄 몰라. 놀아본 적이 없어. 얼마나 비참한 얘기요 이게. 제가 건강 관리를 처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0살, 30, 60까지 정년이라고 치고 90, 100살.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한 약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평균 80이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아 때, 영아 때 죽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90 넘은 사람 나이 많아요. 길거리 다녀보세요. 80대, 7, 80대 널려 있어요. 제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파우더 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부터 자기 생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해야 되죠. 그 전부터.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늙어서 얻지 못할 타임에 제가 볼 때는 이 60 딱 되면 나라가 대접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늙었다고 나이를 대접을 해줍니까? 경력을 인정해줘요? 안 해주는 세상에. 어찌 보면 장애, 불편하더라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살아간다는 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렵거든요. 이 현실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가 건강이라고 그랬죠. 저도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오래 했습니다. 백두대간 제가 3번 종주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백두대간이 뭔지 아세요? 저 아래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인데 남한이 구간이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예요.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가 북진, 설악에서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게 남진. 그거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이렇게 정맥, 기맥 이런 거 30년을 했으니까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건강 관리는 나이 먹어 사는 게 아니고 젊을 때부터 해야 되죠.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명이 나와요. 나이를 떠나서 걷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산악회를 쫓아다녀요. 산악회 쫓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사는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이제 양재까지 가서 그 산악회 버스를 타는데 그러면 연신내에서 제가 첫 전철을 타야 돼요. 주말에 연신내에서 첫 전철을 타는데 7, 80대 어르신들, 전 놀랐어요. 7, 80대 어르신들이 그 첫 전철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5시 반이 첫 차인데 그 어르신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아유,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하러 가죠. 돈 벌러 가야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일하러 가신다는데 무슨 일 하세요까지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물어봤어요. 100% 그 시간에 가시는 분들은 청소나 경비나 아주 일용직 허드렛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야. 결국 그 사람들 생활비 벌겠다고 가시는 거죠. 지금 70, 80대의 70, 80% 어르신들이 생활 현장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물론 개중에는 생활비 때문에 일하시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조금은 경제적인 여유를 기대하면서 또는 소일거리 삼아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가신다 이거죠. 그 지금 70, 80대의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사실은 몰라. 40년대생, 50년대생.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이 사람들의 미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이게 이 팩트는 여기서 제가 호구로 만드는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라든가 일간 신문에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40대 80.6%가 80.6%, 50대가 83% 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40대 약 60%, 50대 65%가 국민연금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야. 국민연금만 가지고 준비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40대, 50대도 60, 70대의 어르신들하고 60, 70대, 7, 80대 어르신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60%는 노후 빈곤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요. 이 통계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좋게 얘기해서 결국 2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패러다임을 깨질 못하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OECD 국가 중에 랭킹 1위 이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랭킹 1위가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 노인들 현실이 노인 빈곤율 1위, 또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 지금 40, 50대가 7, 80대 어르신들보다 어찌 보면 노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20, 30대의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 자살률 1위, 뭐 전세 사기 당하고 이런 것들, 그 전세 사기 당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거 국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자살로 갈 수밖에 없어. 하여튼 누구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열심히 일했는데 제 친구들 보거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평생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가가 뭐냐면 노후빈으로 내몰리고 자살로 가. 그 자랑스럽게 OECD 국가 중 랭킹 1위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이에요. 20, 30대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소득 1천만 원 미만이 30%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매일경제도 이게 통계청 자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게 보통 근데 심각한 이유가 뭔가라는 걸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 기존 패러다임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거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1년 사이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제가 생활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 나가서 이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노후에 생활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단언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노후 생활비 나이 먹어서 생활비 벌 수 있다 없다. 현실은 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야. 벌 수 없다. 그럼 자선이 뭐냐? 그게 정답이지. 젊을 때도 돈을 못 번 사람들 보고 나이 먹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들이대니까 결국 뭐요? 사기당하는 거야. 금융사기 당합니다.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금융사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도 돈을 못 벌었는데 나이 먹어서 급여를 올려줍니까? 노인들을 하루 아주 비근한 예로 동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있죠. 박스를 뭐 그냥 미약가에 뭐 산더미처럼 끌고 가고 하루 종일 13시간 일을 하신대. 얼마 벌 것 같아? 몇천억으로 들었네. 13시간 일해서 10,000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에 25일 일한다면 25만 원이요. 조금 전에 제가 화두로 던진 게 40대, 50대 60% 2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인데 뭐 이런 얘기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결국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노후 준비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이 소득 부족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다음에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상대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노후 빈곤 여러분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 아시죠? 부도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학벌도 대물림 되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종류는 3개 종류밖에 없어요. 서울대, 약대, 서울대 상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약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그러니까 이래서 뭐 경기도권, 충청도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대학교, 충북에서는 그 충북대학인데 그런 대학들을 이제 서울대 약대고 서울대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저 부산대학, 뭐 경북대학교. 지금 순위가 랭킹이 서울대가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서울대 약대, 서울대 상대보다 서울대 약대가 더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 옛날에는 부산대, 뭐 경북대가 뭐 지방대학에서는 랭킹 1, 2등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끼어주도 않아.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때 조건이 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A의 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돈 벌 시간이 없다. 돈 벌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오래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스펙 만들기에 온 집안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근속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지. 강남 초등학교 A양의 하루 아침 6시 기상에 7시 기상해서 언제 잠을 자냐?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잠을 자니까 그리고 또 7시에 기상을 하면 얘가 5시간을 자는 거예요. 뼈가 골겠죠. 어르신 말대로 뼈가 골라 성장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것만 배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만들어 준 거지. 제가 이 장수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퇴사학교라는 책을 냈는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 인사팀에 있던 친구예요. 대리 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왜 그만뒀냐? 선배들을 보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무할 때 50 전에 아웃이거든. 지금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퇴사학교를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정리한 건데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25년 이상이죠. 유치원부터 3살이면 한글 띱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보통 한 30에 한다라고 하면 5살부터 30이면 25년이죠. 25년 동안 스펙 만들기에 온 가족이 투자를 하면 빛나는 졸업장이 휴지보다 못한 졸업장이 되고 스펙 투자비 회수한다 못한다. 회수를 못해요. 제가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입사한 직장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겠어요. 주된 직장에서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 그러니까 평균 50세에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9.7%. 이거는 이 사무직군의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제 퇴직자 강의를 하는데 사무직군의 뭐 부장 이사들 뭐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퇴직자 교육 받으세요. 그런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법정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이 9.7%인데 좋은 회사의 생산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고 졸업해가지고 3, 40년을 근무하셔서 무난하게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아자동차 그 현장 사원 들어가는데 킹 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대졸초임 평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0, 3,500이라고 쳤을 때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제철 같은데 현장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졸자가 3,500인데 그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제철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포스코도 있고 자 6,000이라고 한다면 기아자동차 이거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학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여기로 가죠. 제가 볼 때는 이걸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벽돌 공장. 벽돌 공장에서 벽돌 생산하는 거야. 벽돌의 퀄리티 다를 수 있죠. 값이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벽돌이야. 그래서 몇 년 14.5년 근무하게 돼 있어요. 재첩의 현실. 요 나이에 재첩 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어렵게 재첩을 해도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업 몇 프로 망해? 90%.